안녕하세요. 와봄 토픽입니다. 81회 54번 예상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문제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면요.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 있죠. 문제 먼저 볼게요. 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가 급변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사회가 발전하는 거 많아요. 인터넷도 생기고요. 기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도 생겼고 컴퓨터도 생겼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전해서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면 그것을 쓰는 방법,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쓸 수 있겠죠. 이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은요, 학교 교육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교육을 받을 시간이 정해져 있죠. 학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보통 학생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살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살까지를 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반면 평생교육은요, 교육을 받을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학교 교육은 교과서가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평생교육은 뚜렷한 교과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받는 사람이 원하는 교육,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춤을 배우고 싶으면 학원이나 평생교육을 하는 곳에 가서 춤을 배울 수 있고요. 또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평생교육시설에 가서 영어를 배울 수 있죠. 내가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하죠. 이렇게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과 서로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썼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썼는데요. 자, 여기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은요, 사회가 바뀌어서 발전해서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계나 기술이 나오면 당장 새로운 직장, 직업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는 그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기계를 배워야 할 겁니다. 또 예전에는 음식을 사기 위해 직접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음식을 샀다면 지금은 기계가 대신하고 있죠.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지금은 은행도 갈 수 없고 음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평생교육을 통해 나 자신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한다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배운다면 더 건강해지니까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의 발전,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자아 발전, 자기 개발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아 발전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평생교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평생교육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요, 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만든 학교도 있고 정해진 교과서도 있지만 평생교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은데
집 근처에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힘들겠죠. 두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평생교육 시설이나 기관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내가 받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라틴 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라틴 댄스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평생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교육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요,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스스로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지,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학습 의지가 낮은 경우에도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돼요. 교육시설도 더 만들고요. 교육기관도 더 만들면 됩니다. 또 교육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늘리면 되겠죠. 네,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두 번째는 홍보가 필요하겠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학습 의지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하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했죠. 거기 보면 사회가 급변하면서 대신에 급변이 빠르게 변하다, 빠르게 발전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라고 바꿔서 써줬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새로운 대신에요. 이전에 없던, 과거에 없었던 것이면 새로운 거죠. 없던 기술과 지식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계속 생기고 있다. 라는 뜻이죠. 이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바꿨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학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학교 교육이에요. 학교를 졸업해도 다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평생 교육이겠죠.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다. 강조되고 있다 대신에 목소리가 높다라고 바꿔서 써줬습니다. 이렇게 다시 교육이 필요하다, 평생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재교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운데는 문제 쓰면 되죠. 이 평생교육 활성화 방법 그대로 써줬어요.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서론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서론에서 사용한 문장 표현을 한번 보면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때 면서는 주로 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가 발전해서 이런 뜻이 되죠. 뒤에는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기는 변화, 변화의 내용이 들어가요. 과거에 없던 기술과 지식이 생겨난다. 이게 변화의 내용이죠. 바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문장 표현, 뭐뭐 하고 있다 라고 쓸 수도 있지만요. 뭐뭐 하게 된다, 되었다 라는 표현도 대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생겨나고 있다 라는 표현 대신에 생겨나게 되었다 라고 써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목소리가 높다. 앞에 문장 이렇게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라는 문장 대신에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명사에 대한 요구가 높다. 요구라는 단어로 바꿨을 수도 있죠. 다음 첫 번째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 볼게요. 자, 먼저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때문이다. 자, 답은 여기에 있죠. 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 라고 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죠. 컴퓨터 등의 새로운 기술이 나온 후 대부분의 일을 컴퓨터로 하게 되었다. 그렇게 바뀌었죠? 이제 회사에서도 컴퓨터로 일을 하고요. 국가에서도 컴퓨터로 일을 하죠. 이렇게 대부분의 일을 컴퓨터로 한다. 컴퓨터로 일을 하는 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전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일을 하게 되었다 라고 써도 되지만요. 컴퓨터 등의 새로운 기술이 나온 후 전산화 되었다 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전산화 되었다. 이 전산화 되었다, 전산화와 관련이 있는 단어가 기계화 또는 자동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계화, 자동화라는 단어는요, 사람 대신에 기계를 사용해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기계화, 자동화라고 하죠.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일을 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대신 일을 하게 된 것을 기계화되었다, 자동화되었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만약 컴퓨터 사용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게 사회가 변한 내용이죠.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직업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적응하는 내용이 되겠죠. 배워야지 직업도 얻고 사회생활의 어려움도 겪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평생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볼게요. 문제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썼죠.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였죠. 자, 답은 밑에 있어요.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함에도 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뜻이죠. 평생교육 기관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하지 않아. 여기서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서 원하는 수업을 듣기 어렵다. 그럼 원인이 두 가지죠. 교육기관도 많지 않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은 거죠.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네요. 학습자 역시 수업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학습 의지가 없어서 왜 배워야 하는지 몰라서 라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점 밑에 세 가지 써줬습니다. 그럼 세 번째, 평생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답이 뒤에 있겠죠? 국가의 지원 및 홍보가 절실하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홍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무엇이 절실하다 라는 표현은요. 매우 급하고 중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단어로 바꾸면요. 이런 지원이나 홍보가 간절하다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도 바꿀 수 있죠. 그럼 국가의 지원과 홍보 밑에 볼게요. 자, 특히 강조해주고 있죠. 필요한 평생교육 시설을 증설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국가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또 국가의 지원 생각하면요. 교육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 교육비 지원도 국가의 지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만약에 원한다면 무료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써줬네요. 여기서 단어 한 가지 보면요. 무엇을 증설하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때 증설하다라는 것은 주로 건물 또는 어떤 기계 같은 것을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많아지게 만들 때, 더 늘려서 설치하다, 더 늘려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증설하다는요, 원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늘려서 만들 때 증설이라고 하죠. 기계나 장치 같은 것도요, 기계가 원래 2개가 있는데 기계를 5개로 더 많아지게 만들었을 때도 증설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결론 볼게요.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아시죠? 컴퓨터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한국어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더 이상 학교 교육만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맞출 수 없다. 정보화 사회이다 보니까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요. 배우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고요. 세상에 필요한 지식도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정해진 교과서로 가르치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다양한 학교 밖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과 연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이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글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장 표현 한 가지 보면요. 더 이상 리을 수 없다 라고 썼는데요. 더 이상 리을 수 없다 라는 건요. 이 가운데에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한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또 2번째는요. 을을 과와 연계하다라는 문장 표현입니다. 이때 연계하다는 A와 B를 서로 관련지어 연결하다, 서로 관련 있게 연결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주로 A를 B와 연계하다, 연계해서 라고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서론과 본론 1, 2, 3, 결론까지 661자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써보시고 제가 쓴 답안지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81회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사용한 문장 표현과 단어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나 면서 뒤에 변화 내용 뭐뭐 하게 되었다, 고 있다 라고 썼죠. 이때 동사는 면서, 으면서 사용하고요. 형용사는요, 아지고, 아지면서 사용합니다. 예시 보면요. 자, 봄이 오다 동사니까요. 오면서 변화, 꽃이 피다, 피게 되었다, 꽃이 피고 있다 쓸 수 있죠. 자, 형용사는요. 아이의 성격이 유순하다, 유순하다는 착하고 조용하게 바뀐 것을 유순하다라고 합니다. 유순해지고, 유순해지면서 변화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다, 지내고 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명사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 이 목소리, 원하는 목소리니까 요구가 높다, 요구가 있다 바꿔 쓸 수 있죠. 또 동사는요, 는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밑에 예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째, 전산화라는 단어가 컴퓨터로 일을 하게 된 것, 컴퓨터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전산화라고 했죠. 전산화 되었다, 컴퓨터로 일을 하게 되었다, 일을 처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요. 기계와 자동화, 기계화되었다, 자동화되었다 라고 있죠. 이것은 기계를 사용해서 일을 처리한다, 일을 한다 라는 뜻이 있었죠. 절실하다 봤어요. 매우 급하고 중요하다 라는 뜻이었죠. 다른 단어로는 간절하다,
중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증설하다라는 고급 어휘 나왔는데요. 기계나 건물 같은 것을 추가해서 더 늘려서 설치하다, 더 늘려서 만들거나 짓다 라는 뜻이었죠. 비슷한 다른 단어 볼게요. 똑같이 을을 증비하다 라고 있는데요. 증비하다는 인력, 사람들의 노동력 또는 물건 이런 것을 미래 일을 대비해서 더 많이 준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증설하다의 증과 증비하다의 증은 증가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증가하다의 증과 같습니다. 자, 또 증설하다의 설은요. 자,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때 증비하다의 비는 준비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 단어의 사용이 좀 달라지게 되죠. 자, 비슷해 보이는 단어로 증명하다 라는 게 있는데요. 증명하다는 좀 다른데요. 이 증이 증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명은요, 밝히다. 자, 밝히다 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설명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증명하다 라는 건요, 어떤 사실이나 맞고 틀린 진실과 거짓 또는 어떤 이유 같은 것을 증거를 들어서 증거를 가지고 분명히 보여주거나 설명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한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리을 수 없다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요. 자, 더 이상 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써도 됩니다. 자,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먹다 할 수 없는 게 먹는 거죠. 먹을 수 없다.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마지막 을과 연계하다, 서로 관련 지어서 연결하다 라는 의미였죠. 밑에 예시 보시면요. 교수님은 이번 시험을 교과서와 시험과 교과서 내용을 연결해서 문제를 만들었다. 연결해서 맺었다. 서로 관련지어 연결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54번 예상 문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